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개고기 식용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저의 이제 의견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먼저 개고기 식용금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식 명칭은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동식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2024년 1월 9일 날 국회 본회의를 정식으로 통과를 했고, 제적의원 298명 중에 211명이 표결에 참여를 하셔서 210명이 찬성을 하시고 1명이 기권을 하셨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된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고기를 이제 더 이상 유통을 하거나 또는 개고기 음식점을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식용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음식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 사육 농가와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모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처벌의 수위는 개를 도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경우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거나 개 고기를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개 고기를 먹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조항도 신설이 됐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부과를 하게 되냐면, 이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규 농장을 개설하거나 신규 음식점을 개설하는 경우, 이 경우에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고, 개 사육 농가라든지 음식점은 다 폐업을 하거나 전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계획서를 이제 그 관공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6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사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과태료는 공포 후에 즉시 부과하게 되어 있고, 형벌은 조금 경과 기간을 두었어요. 3년 후부터 형벌을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3년 후에는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을 한다든가 개 사육 농가, 그리고 개를 도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두 전과자가 되게끔 그렇게 법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죠. 그리고 음식점과 개 사육 농가들이 폐업을 하거나 전업을 하게끔 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에서 폐업과 전업에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도 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게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개고기를 먹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다 또는 개인의 이제 기호일 뿐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개는 반려동물인데 개를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이제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죠. 맨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는 그 문화에 대해서 외국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혐오 문화다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개도국 입장에서 외국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해서 외신 기자들이 막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대로변에 막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개고기를 막 진열을 해놓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야만적인 나라가 다 있나, 어떻게 반려동물을 저렇게 먹고 있지, 한국은 야만적인 나라다, 이런 식의 이제 외신 그 보도들이 나가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 대로변에 있던 개고기 음식점들을 다 이렇게 철수시키는, 폐쇄시키는 이제 그런 조치가 내려졌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있다가 이번에 드디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 것입니다. 법에도 이 통과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글 파일로 누구나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 거기에 보면은 법의 제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국내에서도 확산을 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개를 이렇게 식용으로 먹는 그런 문화가 예로부터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를 식용으로 삼던 나라들인 대만, 홍콩,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이제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도살 방식이 비인도적이다, 이런 부분도 이 법안의 제한 이유로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과연 타당한 내용일까요? 두 번째 제한 이유, 열악한 사육 환경 및 비인도적 도살 방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축산법이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있습니다. 축산법은
가축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는 법이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그 사육환경 그리고 도살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법인데요. 개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의 사육 환경과 도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였던 것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열악한 사육 환경과 비인도적 도살 방식이라는 이 제한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넣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용으로 분류하는 동물은 이렇게 있습니다. 소, 말, 양, 닭, 오리, 대통령령으로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이렇게 대상 동물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동물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말, 사슴, 또 토끼 이런 것들은 이제 식용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국가에 이렇게 감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 고양이 이 두 동물은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 이유 그 두 번째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돼 왔었던 겁니다. 제한 이유 1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고기 섭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이 나름대로 좀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견인이 굉장히 늘었죠. 예견인이 통계로 잡힌 것만 해도 1,500만 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영부인께서 또 굉장한 예견인이시고, 대통령과 영부인 모두 개고기를 섭취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영부인께서는 개고기를 절대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김건희법으로 부르기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개고기에 관한 그 논란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당신은 개고기를 먹을 것이냐 라는 물음과, 두 번째는 이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형벌로서 처벌하는 게 타당하느냐, 이 두 가지 이제 화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두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나는 개고기 먹는 거에 반대한다, 그리고 앞으로 먹을 생각도 없다, 이런 입장이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개고기를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형벌로서 처벌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좀 팽팽한 것 같아요. 여기에 관해서 여론조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2023년도에 동물보호단체죠,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자, 우리 국민 86%가 개식용을 할 생각이 없다, 개를 먹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고 답변을 했고, 근데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한다 라는 비율은 이제 57%, 절반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죠.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는 않죠. 여론조사 실시 주체가 동물보호단체라는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는 근절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개고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앞으로 먹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은 말이죠,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그리고 식용개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에 대한 정말 심각한 직업의 자유 침해입니다. 이 법이 이제 제정됨으로 인해서 식당들은 이제 다 문을 닫아야 되고, 문을 닫지 않으면은 전과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들도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축견협회에서 얘기하는 현재 사육 중인 식용개가 52만 마리라고 해요. 그 52만 마리도 다 살처분 해야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음식점은 1,600곳 정도 된다라고 하고, 농장은 1,150곳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은 두 개 합치면 3,000곳 정도 되죠. 숫자로만 보면은 3,000명 농가 또는 이제 음식점당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은 그 수는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요, 숫자로는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5천 명은 0.01%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소수인 거죠. 어떻습니까? 이 법은요, 이 0.01% 정도 되는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외하는 법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을 할 때는요,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공공복리, 질서유지,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이 축산, 농가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런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완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충분히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 그리고 국민의 문화적인 인식, 그리고 세계적인 인식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이런 목적 의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서구권의 입장은 이런 법을 굳이 왜 만드느냐, 뭐 이상한 법이다, 감정에 치우친 이상한 법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찬성하는 의견에 못지않게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음식에 대한 호호,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음식 문화에 대한 혐오와는 별개로 그 문화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굳이 형벌로서 이렇게 제한을 할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 얘기하는 해외의 세 나라 있죠. 대만, 필리핀, 그리고 홍콩. 대만의 경우에는요, 2007년에 이미 제정이 된 그런 법률입니다. 2007년은 아직 세계적인 그 인터넷 정보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퍼지지는 않았을 때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만은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홍콩도 마찬가지로 도시국가고, 지금 국회에서 얘기하는 필리핀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해서 강력하게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동물보호 조례에서 금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게,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개 축산 농가들과 식당들은 난리가 났죠. 뭐 여의도에 개 100만 마리를 풀겠다. 그리고 기르는 개가 52만 마리 정도 되는데 한 마리당 200만 원씩은 쳐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 보상하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1조 원, 개 보상비만 1조 원 정도 드는 거예요. 과연 그게 제대로 보상이 될지, 정당하게 집행이 될지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법이 제정이 되면은 법이 제정이 됐다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그 법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법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법안도 축산, 농가, 그리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들로부터 틀림없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제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법률이라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두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 법으로 금지를 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57% 정도만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요. 국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1명 중에 210명이 찬성을 해서 이 법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총선을 앞둔 이 시기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통과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군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적을 만들기는 쉽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 5,000명 정도예요. 약 5,000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로는 0.01% 정도. 아주 미미한. 우리나라 애견인들은 어떻습니까? 1,500만 명이에요. 자,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1,500만 명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찬성을 하면 0.01%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에요. 국회에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절대 모른 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게 통과가 됐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개고기 음식점들이 많았습니다. 골목마다 거의 하나씩 있었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서초동에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만 개고기 파는 음식점이 한 2곳 정도 있었고, 그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좋아하시고 즐겨 하셨다는 보신탕집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개고기 음식점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3개가 이제 큰 데가 있었다라고 하죠. 성남 모란시장, 그리고 대구, 그리고 부산, 이렇게 3군데 있었는데 성남과 부산은 이미 없어졌고 대구 칠성시장만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법이 통과를 시키면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미움을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를 시키면 개고기 음식점과 그리고 식용개를 기르는 그 축산 농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대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이고,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에서 악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개고기와 관련된 이 법의 피해자 이미 굉장히 소수여서 이제 선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된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거죠. 이 법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지금 정치권은 이제 그 애견인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세대 MZ 세대로부터 굉장히 이제 뭐 환영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유 또는 다수의 논리로서 소수의 권리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고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자 그리고 뭐 장애인분들 소수자라고 해서 핍박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소수자분들인 음식점 그리고 축산농가 이분들의 자유를 이만큼이나 제한할 만큼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답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용 대상으로 넣으면 됐던 거예요. 말, 비용주용 말 이렇게 도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용으로 관리되는 말을 도살을 하게 되는 가정에서 토끼를 애완동물로 쓰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도 그렇게 했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물보호법으로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동물보호법이 최근에 처벌 수위가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됐지만 여전히 별로 안 세요. 예전에는 동물을 죽이면요 형법상의 손괴죄, 물건을 망가뜨렸다라는 손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선고죄의 경우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동물을 죽였을 경우에는 손괴죄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동물보호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벌금의 액수만 조금 차이가 있지 사실상 처벌 수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물을 이렇게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든가 훨씬 더 높이 처벌 수위를 높여서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길고양이 N번방 사태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살해를 하는 영상을 찍어서 유포를 한 20대가 실형을 받고 본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유기를 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0만 원, 벌금 100만 원인가 아마 이렇게 형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 동물 보호를 위해서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상급에 종사하시던 그런 분들을 완전히 내치는 이런 조치보다는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하는,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처벌을 훨씬 강화하는 그런 방식의 이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크고 앞으로 분명히 헌법재판소 제소가 이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결과가 내려질지도 참 흥미로운 그런 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